서상목 칼럼 균형 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의대의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 파장이 점차 의료 대란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서 박사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의대 정원 확대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으신 줄 아는데 우선 그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1995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는 당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간부부에서 그분이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얘기를 던졌습니다. 네. 그랬더니 즉각 그 의정국장이 아마 틀림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적으로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엉터리 의대들이 많이 생겨서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늘리진 말고 하나의 조건을 달자. 시설 기준, 교수 기준, 엉터리 의대가 안 되게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은 이게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러고서는 며칠 후에 제가 이제 교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즉석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때 증원 규모는 한 200명 정도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네. 두 장관 간의 그냥 간단한 대화로 해결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의사분들은 의대 정원 증가를 절대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크게 이런 결정의 문제를 안 삼은 것은 네. 제가 장관 취임하면서부터 BT 산업이 IT 산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 근데 우리는 맨날 규제만 한다. 지원할 네.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 BT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메디컬 R&D 예산, 네. 또 신약 개발 R&D 예산을 전에는 그런 항목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 정부 예산에. 네.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들어서 그걸 하고 또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등 해가지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상당히 경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의사분들이 좋게 봐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도 큰 문제는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이런 이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다는 건 요즘 상황에 비춰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선 현재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을 아주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준 이후에 네. 2000년에 의학 분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의사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약을 병원에서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의약 분업 수입이 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 350명 정도 줄였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는데 네. 의사 수가 이제 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역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 이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네. 이런 거 이제 국제 자료가 있는데요. 네. 한국은 2.6명인데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낮고요. 네. 그리고 또 정부에 의하면은 10년 후에는 의사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부족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또 이제 지역별 분포를 보더라도요. 네. 서울이 3.61명으로 제일 높은데요. 네.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은 이게 반도 안 됩니다. 네. 충남이 1.54명, 경북이 1.41명, 전남이 1.7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 보면은 하여간 의사를 못 구해서 이제 병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00명 의대 증원,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를 하면서 증가분을 모두 이제 지방의대에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의사 부족 상태가 이제 심각하다, 이런 이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언론에는 이제 의대 정원 문제만 부각이 되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그거에 추가해가지고 그 지역 의료 강화 문제라든지 또 의사분들이 하는 그 의료 사고 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의사분들이 어려운 게요. 보험,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필수 이제 의료 과목이라는 게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대개 이제 거의 100%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분들은 수입이 상당히 낮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성형외과 이런 데는 의사분들이 다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수입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의료 보험 수가상의 문제도 이제 같이 다루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런 것은 이제 뒤에 그러니까 묻혀 있고요. 그 정원 문제만 이렇게 되고 정부가 너무 2,000명을 일찍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의사분들이 이제 반발이 더 심해진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부 대책들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이 지금 냉랭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패키지를 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장관 시절에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의사분들이 크게 반발을 하지 않은 거는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네.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조치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도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네. 그러고서 정원 문제를 좀 나중에 꺼냈으면은 네. 전략상 네. 훨씬 좋았을 텐데 의대 정원 문제를 먼저 꺼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선거가 이제 임박해가지고 그걸 꺼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 관계자들한테 정원 문제는 선거 후에 꺼내라. 네. 그런데 그걸 상당히 일찍 꺼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갈등 관계가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숫자도 뭐 20여 년간 하나도 늘리지 않다가 네. 갑자기 이제 몇백 명도 아니고 2,000명 이러니까는 네. 네. 의료계가 어떻게 보면 놀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네. 반발하는 쪽으로 의료계 여론이 굳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풀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전략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또 진정성의 문제도 같이 또 생각해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인데요.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신 서 박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양측 의견이 이제 정반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고, 네네. 의사분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고령화를 예를 듭니다. 네네. 노인들은 아무래도 의료 수요가 높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의사분들은 아니 저출산을 이제 얘기를 듭니다. 네. 그 저출산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 의사로도 충분하다 이런 논리를 피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또 하나 다른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의사분들이 그 의료 서비스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니까는 토탈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사가 수가 늘면은 그만큼
한 사람한테 오는 수입이 적어질 거다, 네. 적어질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 시장은 그 대표적 상급제라는 영어로 이제 superior good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소득이 이제 10% 늘면은 수요가 10%만 나는 게 아니고 15%, 20% 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대표적인 상급제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의료 서비스가 수요가 소득 증가보다 더 많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BT 산업이 가장 성장 산업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 서비스 산업을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플러스섬 게임이다. 플러스섬 게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의사나 국민이나 모두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해결책이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특히 정부가 의료 분야에 대폭 투자를 대폭 늘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지금 우리 보험 수가 제도도 개선을 해가지고 네. 너무 지나치게 억누르지 말고 네. 현실을 반영을 해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얽히고 설킨 의료 분야의 문제가 이렇게 윈윈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화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해서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서는 정원 한 명도 늘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주신 그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의사들의 심중에 그 내 밥그릇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냐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의사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당장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대형 병원 가보시면은 환자 보는 시간이 뭐 한 2,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통계로 봐도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환자 보는 그게 강도가 한 2배가 넘습니다. OECD 평균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분들이 부족을 하는 피해를 의사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독일,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대형 병원에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네. 이분들이 환자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R&D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관 시절에 이제 미국에 가서 NIH라고 이제 국립보건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당시 이제 원장이 이제 에머스트 미국 대학의 4년 선배고 노벨 의학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후배 왔다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의 그 메디컬 리서치 R&D 예산이 얼마냐고. 네. 그랬더니 이분이 10 빌리언 달러라고 그래요. 네. 그 100억 달러거든요. 네. 제가 그냥 예산실에 사정 해가지고 그때 메디컬 R&D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받았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창피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갔다 와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의료 R&D 예산을 좀 대폭 정부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경제학 강의를 한다고 지금 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정부가 이쪽 분야에 대폭 투자를 늘린다. 네. 그래서 의사분들이 R&D도 하고요. 환자도 좀 여유 있게 보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보험제도도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4대 그 필수 분야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네. 이건 수가를 좀 조정을 개선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의 패키지로 정원 증가에 의사분들이 좀 합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흥미로운 전개로 지금 진행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의료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나 하는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정부가 이제 투자도 더하고 네. 여러 가지 의료 보험 제도도 개선하고 네. 하는 약속을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의료 개혁 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4월 3일 조선일보 독자 투고 형태로 제가 기고를 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받아들여졌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동시에 한 게 그때 선거 한참 와중에 이런 게 타협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휴전을 하자. 네. 그래서 정부는 증원 증가 문제를 요게 좀 합의될 때까지 보류를 하고 그 대신에 의사분들은 현장으로 전부 다 복귀를 하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의료개혁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을 하고 또 합의를 해서 그걸 하자 그러는데 그 휴전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가지고 정부가 의료개혁 특위를 뭐 다음 주쯤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 입시 요강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입시철이 오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2,000명을 이미 발표를 했고 네. 대학별로 얼마씩 다 그것까지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최근에 국립대 그 총장님들이 절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냐면은 각 대학이 이제 정원이 얼마 넣는다는 게 정해졌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최소 이제 50%는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네. 네. 대학이 자율적으로 네. 그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좀 작게 네. 해서 왜냐하면 대학도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할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한덕수 총리가 그걸 제안을 받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대학 정원 문제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네, 네. 마무리 지고 네. 그 의료 개혁 특위를 빨리 열어가지고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안 또 정부 투자 계획 이런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네. 확정을 해가지고 네. 그걸 갖고 의료계를 설득을 하면은 네. 네. 뭐 당장은 어려워도 좀 네. 시간을 가지면은 예.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그렇게 네.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위법 사항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네. 굉장히 이게 이제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만서도 또 법 집행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관행은 만들어서는 안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정부가 잘 발휘를 해서 기본법 취지는 살리면서 네. 또 의료 개혁이 이렇게 방해가 안 되고 뭐가 의료 개혁에 정부와 또 관련 당사자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까지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